안녕하세요, 수자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과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지만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요, 제가 정말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개인 과외, 그룹 과외, 전문 과외 선생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과외에 대해서는 좀 제가 누구보다 경험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영상을 찍어도 되겠다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 어떻게 과외 구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외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뭐 그런 것들도 준비해봤고, 그 다음에 과외 구할 때 꿀팁들, 그러니까 과외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잘 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과외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소개예요, 소개. 지인 소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 친구가 이번에 과외선생님 만났는데, 뭐 성적이 좀 올랐다. 그 선생님 뭐 되게 잘 가르치시고, 되게 뭐 꼼꼼하시고 좋았다. 뭐 이런 지인들의 생생한 경험이 있잖아요. 소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들끼리 커넥션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이제 소개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인 소개가 어렵다.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일단 업체를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보면 오프라인 업체가 있고 온라인 업체가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 업체는 그러니까 전단지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런 것들. 이 전단지는 개인이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붙이는 걸 수도 있고 업체가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 같은데 보면은 왜 1대1 과외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선생님들이 본인이 직접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락해서 상담 잡고 상담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업체들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중개를 하는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 중개인이 선생님들 리스트가 막 있어요. 선생님들 막 등록된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뭐 학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저 이런 선생님 찾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온라인이에요. 요즘 워낙 온라인이 대세죠. 녹색창에다가 과외 사이트 이렇게 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두 가지로 추려져요. 어떤 거냐면 시스템이 중개인이 직접 선생님을 찾아주는 그런 업체가 있고, 사용자들끼리 연락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학생들 가입하고 선생님들 가입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보는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때는 중개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너네들끼리 알아서 연락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개인이 관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랑 비슷해요. 여기 있는 거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할 거예요, 보통. 그러면 선생님들 이렇게 리스트에서 이제 연결을 받으면 학부모님이 원하는 이제 그 스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이제 추려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선생님? 이러면 이제 한번 만나볼게요 이러고, 만약에 이제 미팅을 해서 과외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업이 성사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중개료를 받아요. 뭐 첫 달에 수업료에 뭐 100%를 가져가는 데도 있고 50% 가져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매달 몇 프로를 받아가는 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끼리 연락하는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월 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내면 학생들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약간 프로포즈 하듯이 이제 학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과외합니다. 뭐 언제 한번 만나볼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시든 여기 연락을 해보시든 하고 내가 원하는 선생님 리스트를 찾아보신 다음에 컨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루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과외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잘 수업을 이끌어가고 정말 성공적인 과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이요, 과외에서 원하는 포인트를 잘 정리하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과외에서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를 먼저 상담할 때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피력을 하시면 훨씬 더 그 선생님이 거기에 잘 맞춰주실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선생님이 봤을 때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선생님 측에서도 안 한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랑 정말 맞는 선생님을 구하고자 한다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정리해서 잘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선생님들 성향, 예를 들면
카리스마가 넘치는 선생님을 원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되게 다정하고 온화한 선생님을 원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제 카리스마 있는 걸 원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나를 좀 잘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좀 선생님 무섭고 눈치를 좀 봐야 내가 좀 숙제도 좀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쵸? 다정한 선생님 원하는 분들은 저는 저한테 이렇게 좀 혼내거나 이러면 정말 위축돼가지고 저는 그냥 항상 다정하고 온화하게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성향들은 솔직히 선생님한테 요청한다고 해서 그 선생님 본연의 성향이 바뀌진 않으니까 아예 뭐 업체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할 때 이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먼저 사전에 말씀을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답 관리 저는 원한다. 저는 이 가해를 통해서 오답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미리 이제 요청을 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해진 날짜나 요일을 바꾸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선생님.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질문만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질문만 하는 가해가 있거든요. 질문만 주 1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제 개념을 사실 좀 탄탄하게 개념 위주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요, 상담 시에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때는 학생에 대한 정보, 히스토리 있죠? 이제 이 학생이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막 그런 것들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학생의 성향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선생님들은 그걸 참고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물론 학생과 실제로 이제 호흡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제 파악을 하겠지만은 그 전에 이런 정보를 좀 받는 것이 상당 부분 도움이 돼서 초반에 수업을 갈 때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체험 수업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체험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결정을 좀 메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인상이 좋아 이러고서 엄마가 저 선생님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체험 수업을 같이 하면서 학생이 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수업하시는구나 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 이 선생님 믿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나 이 선생님이랑 하고 싶어 엄마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이제 메인으로 이제 해서 퍼센티지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가해 구하는 꿀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냐면 가해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과외에 대해서 조금 더 환상을 가지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거다 보니까는 과외를 하면은 이제 뭐 대단한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뭔가 딱 저절로 뭔가 상승이 딱 될 것 같아, 성적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과외를 하는 시간 자체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라 착각을 해가지고 뭔가 이 과외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자습 시간을 줄이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과외는 내가 항상 이제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개선해서 할 건데 그 개선하는 포인트를 나는 좀 코멘트를 받고 싶어. 아니면은 선생님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잘 아시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제를 내주신다거나 그런 걸 좀 조절해 주시는 분이야. 하지만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과외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과외 선생님 실력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 실력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선생님이 서울대 나왔다. 뭐 카이스트 나왔다. 연대 나왔다. 고려대 나왔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퀄 이 학생이 성적이 오른다?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저도 서울대 소자쌤이지만 제 학벌 내세워가지고 무조건 성적 만들어드립니다. 저 안 합니다. 물론 학벌이 좋을수록 이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좀 더 주지 않을까? 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지만은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전문가의 눈으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이 아이가 더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코멘트를 주고 의제 꺾인 것 같아. 그러면 더 이렇게 이끌어주고 화이팅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주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구할 때 선생님 실력 평가하듯이 막 실력 좋아요? 막 이렇게만 너무 보지 마시고 이 선생님이 이 학부모인 나와 얼마나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 아이를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동업자를 구한다, 이런 눈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과외 선생님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과외에 대한 정말 다양한 썰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정말 과외는 좋으면 진짜 좋고요. 정말 안 좋으면 정말 돈만 갖다 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과외 여러분들 나랑 꼭 맞는 그런 선생님을 잘 찾으셔서 성공적인 과외 수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